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영어로 써봤습니다. 네, 굿모닝. 방학, 저 아는 언니가 방학이 아이가 6주래요, 이번에. 무시무시한 방학이죠. 6주. 한국이 너무 덥고, 또 아빠들은 바쁜데 6주씩 아이랑 씨름을 할 생각을 하니까 듣는 제가 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방학이라서 많이 고생 많으시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덜 지겹게, 덜 싸우고 조금 더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이들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노는 거, 그리고 자유시간 주고 놀고 먹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분위기 괜찮게 선뜻 그리고 즐겁게 좀 뭔가 이렇게 엄마로서도 좀 뿌듯함이 느껴지도록 아우 저 오늘 괜찮았네 라고 그런 스스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어디 나가서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나가서 뭐 돈 쓰고 시원한 데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뭐 별일이 없으면서 날은 덥고 또 오늘도 밥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또 집에서 막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붙잡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날이 이제 반복이 되면 엄마도 아이들도 너무 지쳐요. 그리고 정말 방학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럴 때 나름 제가 썼던 방법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고 시도해보고 있는 방법들 공유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어, 자기가 엄마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냥 그날 하루는 엄마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루라는 건요, 어디 외출 계획이 없어야 돼요. 네, 외출을 할 곳, 나갈 곳도 없고, 갈 계획도 없고, 갈 돈도 없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는 팁들이에요.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엄마 놀인데요. 아이한테 그날 아침에 당장 시키지 마시고요. 내일 스케줄이 없는 걸 오늘 알잖아요, 벌써.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두 명일 경우에는 둘이 상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둘이 여전히 너무 마음이 안 맞다. 그러면 이틀을 각자 주세요. 그래서 너는 수요일, 너는 목요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돼서요. 그날 하루 스케줄을 아이가 다 짜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불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엄마가 되기로 한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TV 2시간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날 스케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기로 했던 공부를 잘 끼워 넣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엄마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그냥 자유를 주세요. 다만 그 공부를 아침에 할지 오후에 할지 밤에 할지 그거는 그냥 아이가 선택하게 주세요. 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대 놓고 막 망칠 수도 있고 밤까지 밀어놓고 결국에는 다 하지 못하고 잠들 수 있어요. 하지 못한다고 뭔 일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공부를 하기는 하되 큰 욕심은 버리고 다만 아이가 스스로 하루를 계획을 해서 이끌어 보는 거, 하루의 스케줄을 이끌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엄마도 즐기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러 갔다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아이랑 나랑 즐겁게 하루 종일 싸우지 않고 집안에서 잘 지내보는 걸로 하자라고 목표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전날 미리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올 거예요. 엄마가 표 정도는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TV를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할 때도 공부 순서도 아이가 마음대로 정하게 해주세요. 영어 동영상 먼저 보고 싶어 하면 먼저 보게 하시고요. 수학을 먼저 하고 싶어 하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간식 먹는 시간 그리고 간식도 아이가 정하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아이가 뭐 살찔까봐 혹은 이가 썩을까봐 잘 먹지 못했던 간식인데 아이가 그날 간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또 뭐 슬러시도 사주시고 이렇게 좀 아이가 뭔가
내가 오늘은 진짜 마음껏 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공부를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공부를 했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어, 마음대로 하라 그래 놓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러면 애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네,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네가 엄마야. 나는 너의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다시 엄마가 엄마로 돌아가니까 너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서로 역할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가 그 아이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쭉쭉 이끌어 갈 때 그때마다 어, 엄마 너무 좋아요. 엄마 간식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 아이한테 듣고 싶었던 그런 반응들을 엄마가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아이가 아, 내가 저렇게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아, 엄마 역할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엄마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밥을 하고 간식을 하고 이런 섬세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물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좀 무심코 살아갈 때랑 골똘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을 연구해 볼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면서 뭐가 더 재미있을까? 뭐가 아이들이 뭘 더 좋아할까? 그리고 왜 저걸 그렇게 싫어했을까? 좀 더 덜 싫어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막 뒹굴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즐거운 고민인 거죠. 행복한 고민.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행복하게, 더 만족스럽게, 그리고 아이와 내가 서로 더 기분 좋게 이런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일 엄마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정이 있다 하면요.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얘가 해야 될까? 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도울 건지 아니면 식사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건지 그리고 간식을 중간에 나가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면 간식도 심부름을 시켜서 보낼지 아니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올지 아니면 배달을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한 한 고민이 되면 우리는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허락 안 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아이가 자기가 아이스크림 사오겠다고 했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안 시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내가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혹은 아이스크림 없으니까 그냥 주스 마시자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도 위험하지 않으면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한 번만 해보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엄마 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일 공부, 방학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카페 놀이 너무 재밌어요. 요즘 친구들 카페 놀이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맥도날드 놀이? 이것도 좋아요. 네, 카페에서는 메뉴가 좀 단조롭잖아요. 음료밖에 없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놀이를 하면 맥도날드에는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감자튀김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엄마한테 주문을 하고 엄마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시고 나는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인 거예요. 이 카페에 아니면 맥도날드에 와서 공부하면서 뭐 음식도 시켜 먹고 음료도 시켜 먹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요 정말 되게 단순하고 정말 아이들은 아이들인 게 정말 이런 간단한 설정 하나에도 되게 좋아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되게 귀찮잖아요. 생각하면 무슨 맥도날드예요. 귀찮은데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가 그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날 뭐 별거 한 거 없어요. 사실 뭐
맥도날드 카페 놀이를 하나 안 하나 주스 한 잔 마시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고 아이한테 메뉴판을 주면서 네,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가짜 돈이라도 만들어서 엄마한테 돈을 내면서 네, 아이스티 한 잔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음료를 마시고 그 공간에서 카페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했던 날에는요, 얘는 어디 놀러를 간 게 아닌데, 뭐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닌데, 너무 재미있었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날 일기 쓸 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카페 놀이를 한 거예요. 맥도날드 놀이를 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친구들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기분 좋게 영어 일기 쓰고 영어 일기도 써볼 수 있는 날인 거죠. 뭐 카페 어렵지 않잖아요. 스펠링 알려주시면 네. 그렇게 하고 카페의 특징이 뭐냐? 음악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음악도 이제 어차피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컨셉이다 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방학인데 왜 공부를 해요, 애들이. 그죠? 근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잖아요. 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 무슨 원고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쨌든 막 앉아서 일을 해야 될 때 너무너무 하기 싫은 순간이 있어요. 진짜 막 그냥 아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컴퓨터 끄고 들어놓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도 돼요. 나는 어른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를 제가 이겨내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일이거든요. 집중력을 높이려고 사실 이제 뭐 유행가 같은 거 들으면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은 좋아져요. 그러면 집중력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좋은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H.O.T.와 핑클의 노래를 듣습니다. 네, 그거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작업 속도도 늦고 능률도 별로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속도는 나요. 하지만 뭔가 안 한 것보다는 뭔가 하긴 한 거거든요. 앉아서 쓰면 한쪽, 두쪽 양이 늘어나요. 네, 그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싫은 마음으로,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하기는 하면 연산이 한쪽짜리 풀다가 두 쪽을 풀게 되고요.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영어 책도 읽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하는 거다라는 거에 의미에서 네,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오늘도 하긴 했다. 잘하진 못했지만 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작은 성취를 이룬 거예요, 친구가. 네,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음악으로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주문한 음료를 먹고, 그리고 내가 틀고 싶은 노래를 직접 선곡을 해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틀어놓고, 즐거운 기분으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가 싫다라고 하면 엄마 나 공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아이를 막 훈계를 하고 너가 공부를 안 해서 어쩌고 저쩌고 너가 공부를 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어차피 안 들려요. 방학 때 공부하는 애들을 어떻게 방학 때 공부하라는 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여기 캐나다 와보니까 방학 때 공부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놀러 다녀요. 네. 그게 이제 애들은 원래 맞는 거란 생각이 저도 보니까 들더라고요. 아, 얘네들은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비정상이잖아요. 네. 비정상인 상황에서 어쨌든, 네. 멋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엄마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요기에 약해. 저희 아이는 음악에 정말 약하고요.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정말 집중해서 빨리 끝내요. 이것들을 우리 엄마는 알고 있어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앉혀놓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봤자 내 엄마 머리만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는 더운 여름 집에서 네,
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때울 수 있는 좋은 방법. 배달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배달놀이가 뭐냐? 네, 우리가 세 끼를 다 밥을 하기엔 너무 어렵죠? 네, 점심 한 끼 정도 시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제 오늘은 시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순간, 네,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은 점심을 배달해서 먹을 거야. 그런데 너가 결정하고 메뉴도 너가 고르고 주문도 네가 하고 아저씨가 오시면 너가 직접 지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세팅도 네가 하는 거야. 다 배달 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배달 이 점심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지는 거야. 엄마는 네가 시켜서 돈 내고 주문해서 돈 내서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가서 먹을게. 이렇게. 네. 아이가 일이라고 여길까요? 절대 아니죠. 네.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메뉴는 뻔하잖아요. 피자, 치킨, 뭐 이런 메뉴들일 텐데요. 네, 뭐 이거 아니어도 그런 거 한 끼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간단하고 재미있는 일을 아이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전단지 책자 있으면 줘도 되고요. 어플을 사용하시면 어플을 아이한테 이제 넘겨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 딱 끝내고 나면 바로 너가 주문 거는 거야. 그리고 주문을 하고 올 때까지, 음식이 올 때까지는 영어 동영상을 보면서 좀 쉬자. 그리고 도착을 하면 너가 엄마 카드 들고 나가서 결제하고 영수증 받아오고 그리고 그 음식을 식탁에다가 예쁘게 차려줘. 그러면 엄마가 먹으러 갈게. 라고 해서요. 아이가 어른들이 무심코 그냥 본인들이 다 했으나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재미있는 걸, 그거를 심부름 시키듯이 야, 네가 나가서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설정이 중요해요, 애들은. 설정만 잘 해놓으시면요. 막 뛰어다니면서 얘네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가득한 아이들이고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설정이 이게 좀 부실하다 그러면 재밌는 일인데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배달 놀이로 이제 이름을 짓고요. 그러면 또 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배달 놀이를 했다라고 일기를 쓸 수 있겠죠. 뭔가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난 오늘 엄마가 음식 받아오라고 해서 음식을 내가 받아왔다 라고 일기를 쓰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 배달에 대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쫙 세팅을 해놓고 아이한테 설명을 다 항상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그럼 너무 단순해서 그거를 연결해서 못 들어요. 엄마는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연결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아이한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아이 머리에도 들어가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평소 시키고 싶었던 메뉴가 있거나 아니면 전화해보고 싶었다면, 네, 그런 거. 아니면 어플에다가 이렇게 딱 눌러보고 싶었던 그런 욕구를 한번 해소해주고, 이게 점심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번 걸려 있으면 그날 오전에는 공부가 막 신나게 돌아가요. 빨리 공부를 끝나야 내가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오전에 공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오늘 할 공부가 끝났고 아이가 맛있게 배달 음식도 준비해서 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오후 동안 여유가 있고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책도 보고 외출도 할 수 있고 평화롭고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루를 평화롭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집안에 오늘은 맨날 너무 지겨워. 엄마가 지겹다고 생각하면 애들은 훨씬 더 지겹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할까? 제가 제안 드린 엄마 놀이, 카페 놀이, 배달 놀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해보시고 이것도 괜찮은데? 라고 좋은 어떤 놀이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어머님들이 보시고 저도 보고요. 저도 좀 참고해서 저희는 방학 2달이에요. 되게 끔찍하죠? 네, 저도 되게 힘들답니다. 네. 저도 쓸 수 있을 만한 좋은 놀이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안 힘들고 너도 안 힘들고 그렇게 우리 좀 고통스럽지 않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자꾸 반갑다고 하네. 안녕히 계세요.